당신의 장 안에 독이 쌓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장독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지 못한 질병의 원인이 장독소 때문이라는데 아토피의 주범도 장독소 때문. 얼굴은 완전히 다 골마 터지고 정말 이런 다 짓물렀어요. 이렇게 막 집을 빨아서 이렇게 지가 딱 만든다는 무슨 보장만 있으면 저는 정말 하고 싶거든요. 과연 장내 독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쓸어내야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장내 독소. 장내 독소의 실체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네. 변기가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할 내용이 바로 장, 변, 그리고 독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완선 씨 엘비스 프레슬리 잘 아시죠? 아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 가수예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네. 정말. 네. 네,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오늘 원장님께서 지금 장,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장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답은 만성 변비.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숙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거기서 나오는 독소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정말 장 독소의 원인이 숙변 때문일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장 건강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쓴다는 이분. 안녕하세요. 청순 가련형 얼굴에 건강한 몸매는 기본.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바로 감초 연기의 대가 탤런트 이수. 그녀가 중년의 나이에도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은 매일 하는 꾸준한 운동에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그녀가 장 관리를 위해 꼭 빼놓지 않는 운동이 있다고. 붕어 운동이라고 붕어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녀만의 결정적인 장 관리 비결은 따로 있다.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은 숙변 제거제예요. 이거 마시고 나면은 숙변이 다 제거가 되어가지고 그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로 직행하는데 숙변 제거제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녀의 장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이런 부위들은 가스하고 변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거뭇거뭇한 것들, 검은 거는 다 이렇게 네. 가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얀 부분은 다 이렇게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가 일반인들보다는 좀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네. 좀 크게 있고. 저 나름대로 그 뭐 숙변 제거를 하고 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저도 좀 모르겠어요. 왜? 숙변 제거제를 먹어도 장 안에 가스와 변이 가득하다? 시중에서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숙변 제거제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닥터집하고 실험맨이 직접 숙변 제거제를 먹은 후 그 효과를 다시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 2시간 후 역시나 화장실로 직행. 과연 장 속의 숙변이 말끔히 제거됐을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장 속의 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대장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이 불가한데요. 약국에서 복용하는 이런 숙변 제거제로는 깨끗이 잘 정화가 되질 않습니다. 숙변 제거제를 먹으면 변의 양이 많아져 숙변이 나온다고 대부분 생각한다는데 왜 변의 양이 많아지는 걸까? 숙변 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식이섬유와
약간 변비약을 잠깐 섞어놓은 어떤 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수십 배로 팽창합니다. 물과 함께 섞여가지고 그것이 나오니까 변의 양이 많아지죠. 그렇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숙변. 도대체 숙변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개념에서 숙변은 장 안에 끼어서 빠지지 않는 변을 숙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민간요법에서 설명을 할 때는 장 점막 사이에 이런 변들이 껴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부학적으로나 저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막 사이에 변이 끼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변이란 개념은 일본 민간요법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숙변은 원래 없다고 한다. 네, 많이 놀라셨죠? 보셨던 것처럼 숙변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 장세포벽은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이 끼어 있거나 남아 있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또 설사 만성 변비로 변이 장에 오래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유해 독소가 우리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장내 독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장 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살고 있는데 그중 나쁜 균, 즉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독소를 뿜어낸다. 균 자체나 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장내 독소가 되는 것이다. 장내 독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장벽막을 약화시켜서 유해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질환의 원인도 장내 독소 때문일까? 이게 아토피로 네.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네. 여기 저희 아이 아, 딸이. 네, 안녕하세요. 20년째 아토피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최은희 씨. 얼굴을 뒤덮은 빨간 아토피의 흔적. 23살 은희 씨는 20년째 알아온 아토피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거칠어진 그녀의 피부는 어느 한 군데 성한 것이 없다. 중학교 가면서 얼굴로 확 올라왔어요. 막 빨갛게 술 먹은 사람처럼.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계속 얼굴로 올라와서 어떤 치료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던 아토피 증상. 하지만 한창 외모에 예민한 사춘기 때부터 증상이 심해져 몸에 진물이 나고 출혈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대인기피증 많이 생기고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너 화상 입었냐고. 그러니까 시선을 자꾸 피하게 되고 가리게 되고 집에 많이 있으니까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요. 이렇게 막 아침 점심으로 먹고 저녁에 긁지 말라고 먹고 한약들. 아토피의 괴로움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픈 마음에 이제껏 안 먹어본 약들이 없다. 아토피 환자들이 잘 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긁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먹고 자면은 간지럼증을 완화시켜준다. 그런 용도로 먹었던 약이에요. 자기 전에 한 알. 잠잘 때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아토피의 괴로움. 극심한 가려움증에 매일 밤 온몸을 긁고 때리기 일쑤였다는 은희 씨. 멸균 생리... 몸의 열로 인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니 밤마다 멸균 생리식염수로 열시키기를 반복했다는데 하지만 가려움이 멈추는 것도 그 순간뿐. 끊이지 않는 아토피와 전쟁을 치르다 보니 성격이 예민해지는 건 물론 심각한 수면 장애까지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다. 그런 딸의 아픔을 보며 가슴앓이밖에 할 수 없었던 어머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죠. 그냥 내는 이제 면역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항상. 근데 커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거의 병원도 날 살다시피 하고
안 해본 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한방 연고인데요. 양악에 이어 대체의학까지 아토피에 좋다는 건 단 한 가지도 안 해본 것이 없다. 면역력이 좋아지라고 장내삼을 먹고 있거든요. 행여나 면역력이 약해 그런 건 아닐까 싶어 고가의 귀한 장내산까지 구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는 건 물론이고 토종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밥 먹자냐. 청국장에다 밥 먹자. 모든 생활이 은희 씨 위주인 가족들. 아토피 때문에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은 이제 꿈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가족여행,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함께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서 예쁜 화장품도 사주고 싶고. 과연 은희 씨의 장안엔 정말 유해균이 많은 걸까? 검사 결과 이 살해자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살해자의 장에는 유익균의 수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리고 유해균의 수가 매우 많은 상태를 보였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야기한다는 장내 독소 유해균. 그렇다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스트레스와 음주, 잘못된 식습관은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는 원인. 그 중에서도 육류,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는 유해균을 증폭시킨다. 고기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오늘의 주인공. 130kg의 고도 비만남 이동섭 씨. 늘 기름기 있는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4살 이후로 쭉 고도 비만인 상태로 살아왔다는 그. 체중은 점점 늘어 이제 130kg을 넘어섰다는데. 350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5일 정도는 쉬는 것 같아요. 명절 때. 평소 장을 볼 때도 몸에 좋고 신선한 식품 대신 조리하기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이동섭 씨. 이젠 입맛마저 인스턴트 식품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다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간편하다 보니까 맛도 또 이게 좋아요. 또. 평소 그가 집에서 챙겨 먹는 식단은 어떨까? 점심을 준비하는 그가 가장 먼저 준비한 재료는 다름 아닌 버터. 모든 음식에 식용유 대신 버터를 사용한다는데 얼핏 봐도 기름기가 과해 보인다. 식용유가 있긴 한데 이 버터가 그나마 조금 고소해서. 조리식품을 데워 접시에 담기만 하면 식사 준비 끝. 말 그대로 인스턴트 밥상이 완성됐다. 고기나 인스턴트 음식들은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로 이 음식들이 장내로 들어오면 유해균이 증식하게 된다. 옛날에는 한번 그랬었어요. 밥을 마시지 말라.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도 유해균을 증폭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 잘게 씹지 않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까지 가게 되면 유해균이 좋은 먹이가 된다. 무엇보다 유해균으로 인한 장내 독소가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씨, 윗몸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만, 30도만 올라가는데, 원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만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유해균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 한 번은 이제 채소만 먹은 적이 있는데,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제 먹었었는데, 이제 먹다가 그만두고 이제 고기도 먹고 막 그러는데,
식습관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보니까 빨리 먹고.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기는 이동섭 씨. 정말 그의 장 안엔 유해균이 가득한 걸까? 검사 결과 유해균이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라 하면 육류 중심의 음식이고 또한 야채나 채소가 결핍된 그런 것으로서 장내 세균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방부제, 항생제, 다양한 화학 물질들은 또한 그 유익균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내 독소를 유발하는 유해균,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장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세포가 느슨해지고 그 사이로 유해 물질이나 독소가 쉽게 침투하게 된다. 이 독소는 간을 거쳐 심장, 허파로 가서 온몸을 돌며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유산균이다. 문제는 장 속 유해균. 1국까지 1000억 프로바이오틱. 최근 장 건강을 지켜주고 장내 독소를 없애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유산균 열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 유산균 시장 24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300억 원대를 차지하는 유산균. 그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는데 실제 유산균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이 찾은 한마트. 유제품 코너 중에서도 유산균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하다. 오는 손님마다 너도 나도 찾는다는 유산균. 건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유산균은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 됐다.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몸에 장에 좋고 장수식품이고 다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 유해균이 줄어들고 장내 독소가 없어질까? 유산균 마니아로 알려진 박영호 MC. 그의 장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게 뭐야? 야, 이제 하다 내 장까지 들여다보겠다 이거지. 50평생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박영호. 의사로서 대장 내시경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먹어온 유산균 때문에 장 건강을 믿고 있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도 50대에 이제 용종이 발견이 돼서 해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족력상 나는 나이 50 되면서부터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는 박영호. 과연 그의 장 건강 상태는 어떨까? 정말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화면상으로는 대장 상태가 깨끗해 보이는 듯한데 과연 그 결과는? 장의 윤곽들도 뚜렷해 보여요. 그 말은 굴곡이 깊은 데는 깊고 얕은 데는 얕아서 장 모양은 정상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깨끗하세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MC 박영호. 어떻습니까? 제가 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약주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장의 용종도 없으시고 해서 아주 정상적인 연령,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양호하시다고 판단됩니다. 평소에 그래도 내가 먹는 거 좀 신경 쓰고 유산균을 잘 챙겨 먹은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영호 MC 장 건강 이상무. 유산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남자가 있다.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탄탄한 육체미. 본색 없이 균형 잡힌 몸매. 과연 이 몸짱의 정체는? 예, 안녕하세요. 118kg의 거구의 모습으로 샘 해밍턴을 흉내내며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맨 이지상. 그가 출렁이던 살을 쫙 빼고 탄탄한 근육질의 소유자 몸짱으로 변신해 돌아왔다. 6개월 만에 44kg, 118kg에서 74kg까지 44kg 감량했습니다. 가벼운 남자가 되는 법 지금부터 공개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며 몸매 관리에 힘쓴다는 이지성 씨. 역시 노력 없는 다이어트란 없다. 야, 저 다르게 더. 하나, 둘, 올라, 셋, 좀 더, 넷.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변해가지고 거의 중학생이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죠. 또 다른 다이어트 비밀은 없을까? 나왔어요. 네네네. 소개하겠습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제 와이프. 예. 이지성 씨 집안엔 주인 잃은 옷들로 가득하다. 제가 예전에 살쪘을 때 당시 입었던 옷들이거든요. 이게 바지를 보면 우리 같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18kg이던 지성 씨의 비만 시절은 아내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다. 창피했죠. 싫다기보다 주위에서 너 남자친구 봤어. 그런데 다 하나같이 그 뚱뚱한 사람이 남자친구지?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은 아팠죠. 다행이네요. 뚱뚱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도. 돼지 아니래도. 그런데 고생해서 살 뺀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직행하는데 도대체 뭘 먹으려는 것일까? 이거요. 이거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저희는 좀 특별하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요? 네. 제가 좀 많이 먹어요. 이게 제가 살 빼면서부터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바로 요거트. 요구르트를요? 네. 수제 요거트. 평소 직접 만든 수제 요구르트에 식감 좋은 견과류를 넣고 먹는다는 지성 씨. 그동안 만성 변비로 고생했지만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변비도 예방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봤다. 예전에 살쪘을 때 제가 이거 먹기 전에는요. 배에 가스가 맨날 찼어요. 그래갖고 배가 안 그래도 나왔는데 더 남산만하게 이 임산부보다 더 만삭이에요. 만삭. 그랬는데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 배에 가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유산균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유산균에는 락토바실러스 균을 비롯해서 몸에 유익한 균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유산균은 비만의 단독적인 치료로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다른 치료와 함께 부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몸의 에너지 대사라든지 혹은 염증 지표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산균 마니아가 된 지성 씨. 비누도 보통 비누가 아니다. 지금 뽀얘진 거 보이세요? 좋다. 이러다 CF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쓰는 비누는요, 이거 유산균으로 만든 겁니다. 유산균 비누거든요. 이거 아주 좋아요. 피부에 흡수되는 것도 좋고. 이래봬도 좋은 건 피부에도 양보할 줄 아는 남자다. 네, 이것도 유산균 로션입니다, 이거. 유산균 신뢰도가 하늘을 찌를 정도. 그의 유산균 사랑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살 빼고 싶은 분들은 보시라. 이지성표 유산균과 함께하는 비만 극복 레시피 공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와 갓까지 싱싱한 채소 그리고 허브를 넣은 새콤한 요구르트만 있으면 준비 끝. 채소를 싸서 유산균에 찍어 먹으면 간단한 유산균 쌈이 된다. 칼로리는 한없이 낮추고 건강과 맛의 품격은 한없이 높인 요구르트 쌈. 이지성의 대표적인 유산균 다이어트 메뉴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식구입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돼요. 가족은 늘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함께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주민 헬스장.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튼튼한 체력을 과시하듯 불끈불끈 기운 넘치는 남자가 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근력도 최강. 예사롭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다. 저분 어떤 분이세요? 저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걸 이겨내셨으니까. 예. 여기 반대 여기가. 아니 어르신 무시한 거를 이기셨다면서요? 악성종양 암을 극복했다고요? 직장 안 많이 이겼었는데 지금은 깨끗이 나왔어. 암을 이긴 기적의 사나이 서유원 씨. 무서운 암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 뭘까? 나왔어. 웃는 거 잤어요? 네. 우리 수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섹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암을 이기신 거예요? 아, 예.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그 사이에 그 직장암이라는 말기암을 거기서 판정 내렸을 때는 진짜 가정이 그런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 표현을 못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약 6년 전 평소와는 달리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서유원 씨.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 이게 뭐야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바로 혈변을 본 것. 큰 병원에 와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암이래요. 그것도 십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초상집이었죠. 그거. 힘들었어요, 너무. 하지만 3개월 시한부 인생에서 한 차례 수술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원 씨의 암 완치 판정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웃음을 찾은 가족들. 암을 이긴 비법은 무엇일까? 음식 가지고 주로 관리를 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직장암을 극복한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국거리부터 밑반찬까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똑같은 재료들. 마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양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도통 파악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냐 넌? 양파 비슷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돼지파 종류인데요. 샬롯이라고 그래요. 이름이나 들어봤나 샬롯? 샬롯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염교라고도 불리는 건강채소 샬롯.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로 변비를 예방하고 피로 해소에도 탁월하기로 유명하다. 샬롯은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양파에 비해 무려 15배나 높다. 샬롯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 유익한 균의 활성을 도와줌으로써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암을 극복한 밥상에는 샬롯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다. 다양한 맛으로 자주 즐겨 먹는 샬롯. 서유원 씨는 처음 샬롯을 어떻게 먹게 됐을까? 시골에서 옛날에 뭐 약간씩 재배하고 그랬습니다. 뭐 양파보다는 조금 독한 맛이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집 양반 지인이 소개를 하셔서 암 수술하고부터 이걸 드셨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걸 알고 꾸준히 먹고 있지요. 두 번째 암을 이긴 비결은 직장암 수술 후 동창생의 권유로 먹기 시작했다는 이것. 진열장 속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 단지에 그 비법이 있다. 마치 미숫가루 같이 생겼는데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 이게 뭔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거요. 건강에 좋은 곡물 유산균입니다. 곡물과 유산균이 만났다고요? 이른바 토종 슈퍼 유산균. 이 유산균은 10가지 이상의 몸에 좋은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유산균으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네, 많이 도움이 됐죠. 다른 게 아니고 그 항암 치료 받을 적이나 방사선 치료 받을 적에 이걸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남보다 머리도 덜 빠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암 수술 후 하루에도 5-6번씩 토종 슈퍼 유산균을 먹어왔다는 서유원 씨.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직장암을 치료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 유산균 제제로 드시게 되면은 유산균이 장에 늘어나면서 나쁜 세균이 늘어나는 걸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생기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40, 50대 주부들에게 직접 들었다. 유산균에 대한 알쏭달쏭한 상식들. 유산균, 그것이 궁금하다. 양이 얼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유산균 권장량은 10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MC 김한선은 하루에 유산균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 유산균 많이 드세요? 몸에 좋다고는 하니까 좀 챙겨 먹으려고는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잘 모르겠네요. MC 김한선 유산균 1일 권장량에 도전! 유산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발효유 요구르트. 닥터집하고 MC답게 이것저것 따지며 신중하게 요구르트를 고르는 모습인데 수많은 제품들 중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요구르트를 고르는 걸까? 좋다고 하니까는 먹긴 먹는데 그 전에는 맛있으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꼼꼼한 선택의 기준이 다름 아닌 맛? 1ml당 평균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함유한 발효유 요구르트. 한 병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정도다. 감기 기운이 있어 잠깐 약국에 들른 MC 김한선. 항생제의 경우 장내 세균을 모두 죽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죽는다는 사실. 항생제 때문에 유산균 섭취량은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점심시간. 점심 메뉴로 구수한 청국장찌개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채, 나물, 김치, 뭐 된장찌개, 청국장, 뭐 그런 종류를 좋아하죠. 대표적인 발효식품 청국장. 과연 청국장엔 어느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을까?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청국장에 유산균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다량의 유익한 균은 들어있다는데. 청국장을 찌개를 끓일 경우에는 유익균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든 좋은 물질들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유익균 자체는 손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만으로 하루 유산균 권장량을 섭취하기란 쉽지 않은 일. 스케줄 틈틈이 고기능성 유산균제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덕분에 유산균 권장량 100% 달성!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더 미뤄졌어요. 2시간? 네. 그냥 2시간이면 시간 너무 애매하다. 어디 가기도 그렇고. 가까스로 채운 하루 권장량이 스트레스로 쭉 떨어지고 마는데 차에서 먹을 때는 김밥이나 떡볶이 정도를 많이 먹고요. 또 가끔 이렇게 햄버거도 먹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유해균을 증가시켜 유산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결국 MC 김한선 유산균 1일 권장량 섭취 실패. 그렇다면 유산균 두 번째 궁금증. 유산균의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하나요? 유산균 없이는 못 산다는 유산균 마니아를 수소문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유산균을 활용하는 한 블로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과연 제대로 유산균을 먹고 있을까? MC 박영우가 직접 나섰다. 유산균 매니아가 산다는 그 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떡소리 나는 살림구단 주부 이서영 씨. 유산균 마니아답게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가득한데 시판 제품만 먹으려고. 남편이 특히 좋아하는 요구르트가 어떤가요? 남편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3년 전부터 유산균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이서영 씨. 요구르트 기계로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을 뿐 아니라 홈메이드 티베트 버섯 유산균을 직접 배양해서 먹고 요구르트 가루를 이용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다양한 유산균제들까지. 유산균을 챙겨 먹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고 모아놓고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점수가 깎였네. 여기서 잠깐 유산균 고수 박영호 MC의 유산균 제대로 고르는 법 공개.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 육체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뇨 섭취량이 50g 이하거든요. 이거 하나 먹으면 벌써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당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르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분표의 당 함유량. 자칫당을 과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이 100cc당 1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산균제를 고를 때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거는 합격. 깐깐한 MC 박영우의 합격을 받은 이유는? 마이스 충분하고 또 코팅되어 있는 균이고 나쁘지 않아요. 유산균제를 고를 땐 유산균 마리수와 유산균 종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내가 유산균을 제품으로 먹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락토바실러스 균은 2종류 이상, 그 다음에 비피더스 균은 1종류 이상이 들어있는 복합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1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유산균 하면 꼭 궁금한 사실 하나. 방귀를 낄 때요. 방귀 냄새가 되게 독한데 신랑이 그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를 많이 억제를 할 수 있는지.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방귀정 끼기로 평판이 자자한 김지영 군. 근데 희사가 뭐야 진짜 진짜 나온다. 그 대단한 냄새는 입냄새로 치자면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할 수준. 유해균이 많아질 때는 방귀 생성량과 냄새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몸에 유익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에 관한 궁금증 그 네 번째. 술 먹기 전에 유산균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산균이 숙취 해소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신나게 즐기고 난 술자리 뒤 꼭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숙취. 그리고 설사 유산균으로 막을 수 있다. 술을 먹으면 장내 환경이 흐트러져 가지고 해로운 균이 창고를 해서 숙취 증상, 즉 복통, 설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유산균 제제를 섭취를 하면 그런 증상이 낫습니다. 유산균 그것이 궁금하다. 그 마지막 질문. 유산균을 먹어도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는데 위산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야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산균들 중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은 따로 있다. 유산균의 생존력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기술 차이. 슈퍼 유산균이 위액과 같은 pH에서 18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과연 유산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산과 같은 산성도에서 죽지 않고 47억 마리에서 무려 100조 마리까지 늘어난 토종 슈퍼 유산균. 체온으로 발효하고 체온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체온에서도 증식이 되는 기능과 특히 이 슈퍼 유산균은 위산에서도 증식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장까지 간 유산균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대장균에 토종 슈퍼 유산균을 주입한 후 4시간 경과, 대장균이 사라지는데 이외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균에도 효과적인 토종 슈퍼 유산균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장까지 살아서 도달한 유산균들은 그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고 장내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인간의 면역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 닥터집하고 체험단이 떴다. 만성변비인 이식을 포함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총 3명 체험자에 아토피 체험자 2명까지. 과연 유산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열흘 동안 토종 슈퍼 유산균을 섭취하며 서우진 군과 김다희 양은 아토피 증상, 이순놈, 이숙, 오덕원 씨는 각각 장 상태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다. 닥터집하고 체험단 스타트! 참나 오늘 아침에 어저께 그저께 채널A에 유산균에 대해서 촬영하고 왔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먹을만 하네요. 언니 건강이 최고야. 맞아.
그렇지, 이런 거라도 먹고. 그치, 건강이 최고. 그래, 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자. 건강이 최고. 건강이 최고. 이거 타먹는 거. 타서 먹을 거야? 똥 쌀 때 어때? 요즘에 힘들어? 응. 똥꼬 아파? 다 먹었다. 화이팅! 오늘도 잘 먹었어요, 우진이. 화이팅! 아이고, 이분 아시죠? 안녕하세요. 우연히 만났네. 부산 아가씨 부른 진오인 씨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할 땐 무지개처럼. 조용히 비밀스럽게 좀 내가 좀 줄 게 있어. 한번 먹어봐. 짠. 이숙 씨 덕에 건강 한번 톡톡히 챙기네요. 튼튼한 느낌. 저는 유산균을 두유에 마시라고 두유를 준비했습니다. 두유에 토종 슈퍼 유산균을 한 퍼 넣고 신나게 흔들흔들. 건강음료 완성. 참 쉽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아토피도 많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도움 없이 혼자서도 야무지게 척척. 기특하네 우진이. 아까워. 흘린 것까지 다 먹을 거야? 요거 이제 타서 먹자. 저어서. 아이고 우진이 열심히 더 먹는다. 수업을 안 하고 집에서 놀았는데 근데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난 건강해질 거야. 열흘간의 토종 슈퍼 유산균 체험 정리. 이건 또 뭐야? 체면 또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네. 아이고. 아니, 어디까지 따라와. 아유. 변화를 살피기 위해 대장 질환자들은 체변 검사를, 아토피 환자들은 피부과 검진을 받았다. 과연 그 효과는? 섭취를 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좀 좋아졌다는 건 약간 그 가려움증이 좀 완화됐다. 이제 그 정도거든요.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유산균이 적어 언제나 배가 아프던 대장 질환자들의 유산균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만성 변비를 겪고 있던 이숙 씨 또한 유산균 수가 많이 늘어난 모습. 유산균이 제대로 드시면 유산균이 장안에 많아지고 반면에 나쁜 세균들의 그런 자라는 게 억제되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장내 독소의 주범이 숙변이 아니라 유해균이라는 것. 유해균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네, 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평소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노력한다면 네. 장 건강은 물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네.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다음 주에 만나요. 추운 날씨에 더욱 우리를 위협하는 면역결핍 질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화지가 많이 되면서 갑상선암 판정받고요.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면역력 결핍. 특히 면역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폐렴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건강을 돌려준 마법의 주스예요.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줄 비법 대공개. 면역력의 모든 것 다음 주에 확인하세요.